오늘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이번에 1학년 입학한 저희 집 막내 같은 경우가 바로 교육개정안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중1 올라간 애들, 고1 올라간 애들, 올해에 얘네들이 이제 교과서가 바뀐 그 개정안이 바뀐 어떤 첫 주인공으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지금은 뭐 바뀐 교과서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무르익은 2015 교육개정안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교육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체적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이 방학에 어떻게 무엇을 시켜야 되고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떤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그래서 수행평가가 비중이 정말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이 수행평가가 비중이 커져 있고 그 주인공이 고1이고요. 그 대성고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 수행평가가 지필이 40%고 중간기만 합쳐갖고 40%밖에 안 되고요. 이 수행평가가 무려 60%까지 차지를 지금 해요. 고1들은. 고2는 안 그러고 이제 2015 교육개정안이니까.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은 사실 공교육에서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막 옛날 스타일하고 막 획기적으로 바뀌었냐면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 서부학군에서. 근데 이거 교육 개정안에 맞춰서 퍼센테이지 조정을 일단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건데 아직은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 예전 스타일로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그렇진 않다는 거. 요것들을 우리가 좀 계산하고 시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은 수행평가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자유학기제를 겪었었죠, 작년에. 그래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겪고 그때 당시 우리가 진로학습, 관심사, 뭐 관련된 독서활동들을 아마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 막내도 지지난주엔가 변호사 사무실에 뭐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에 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막 에코백도 받고 막 엄마 역시 좋은 회사라 달라 막 아낌없이 퍼주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가만히 지켜보면 첫 해에 어리버리했던 막 바리스타 체험하고 막 이렇게 상관없는 거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발전이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활동을 1학년 때 거치다가요. 이제는 2학년, 3학년 이제 중학교 가다가 나중에 결국엔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지금 문이과 통합된 거 아시죠? 올해부터. 그래서 문과, 이과가 나눔이 없고요. 2학년 때 대신에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식으로 본인의 전공 적합성을 살리는 약간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지필보다 퍼센테이지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점수로서 뭔가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그 학생의 전반적 수업 참여도 그리고 생각을 발표하는 능력들, 참여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각의 힘이 좀 필요한 것이겠죠.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외국에서 뭘 살다 왔거나 뭐 외부 활동을 되게 많이 열심히 했거나 이런 차원보다는요. 반드시 수행평가라는 거는 교과목의 목차와 그 면밀한 관련이 당연히 있습니다. 목차하고 따로 도는 막 멋있는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고2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선택 과목들을 본인이 우리 학교에 어떤 과목이 이제 열려 있나를 보고 2학년이 되면은 문이과 통합 대신에 자기가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열려 있다 그러면 그걸 수강을 안 한 상태에서 열려 있는데도 안 했다. 이러면은 나중에 경제학과를 지원할 때 면접을 보거나 그 생기부를 평가할 때 야, 니네 학교에 경제 수학이 있었는데 왜 안 들었느냐? 뭐가 이게 이빨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2 때 결정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요. 지금 자유학기제부터 수행평가가 확산이 되고 고1 때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2학년 때 전공적합성하고의 어떤 같은 키워드 항목들이 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그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자유학년제, 지금 2015 교육개정안의 핵심이 이제 중1들이 뭐 전체 대상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상당수의 중학교들이 지금 자유학년제, 그러니까 아예 기말고사조차도 안 보는 거예요. 1년 내내 시험을 아예 안 봐버리고 아까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직업 적성들을 한번 체험해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행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요. 여기도 지금 쓰여 있습니다만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가 당연히 우리 반, 우리 학교, 우리 학년 애들한테 이렇게 주제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사회 선생님은 같은 내용의 똑같은 내용의 과제를 아마 수행평가로 주실 거예요. 주제를 똑같이. 그러나 발표하는 학생은 너무나도 뻔하고 식상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내용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학년제 토론은 전에도 보셨으니까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방금 앞 페이지에서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도대체 솔직히 좀 막연하시잖아요. 각 과목마다 수행평가 주제가 뭔지 다 알지를 못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굉장히 교육적인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과목별 수행평가 주제가 뭐고 언제까지가 마감이고 이게 팀별 발표인지 개별 발표인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하시는 그런 님들이 계세요. 가만히 보시면. 근데 대부분의 학부님은 몇 과목 정도는 아실 수 있지만은 모든 과목을 파악하기 조금 어렵고 특히 남학생들은 잘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게 뭐 수행평가가 아니다 혹은 뭐 상관없는 거다 이런 뻘소리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근데 수행평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가 된 거는 확실히 맞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용별로 그 60%가 정성적 평가가 되겠죠. 정성적 평가. 그렇다면 지금 일단 무엇보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받잖아요. 특히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 같은 과목들을 받으시면은 그 맨 앞에 목차, 이게 교과서 이제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자연환경과 인간, 뭐 생활 공간과 사회, 인권 보장과 헌법, 시장 경제와 금융이라는 파트 1과 파트 2가 1학기 때 배우는 목차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통사회라는 고등학교 지금 현재 1학년 애들이 올해 처음 생긴 과목입니다. 공통사회, 공통과목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의 목차들을 제가 읊어드린 거고요.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1학기 때 이렇게 내용을 하다가 특히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파트를 배울 때 올 1학기 핫 이슈의 수행평가는 각 고등학교에서 현장에서 바로 다름 아닌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핫 이슈가 연관이 된 거죠. 사회, 인간, 행복. 그래서 이제 각 과목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교마다 그 샘플링이 되는 이제 수행평가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조금 그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공부를 해요. 수행평가 과제를 내줘요. 그래서 이제 모둠 활동으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애들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모둠 발표하고 뭐 어디 모인다 그러고 막 주말에 모이고 말이죠. 근데 모이는데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걔는 맨날 약속을 안 지키고 한다 그러던 날짜에 맨날 안 보내고 걔 때문에 내가 다 하고 있고 근데 집집마다 맨날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안 하는 애는 누구고 다 한다고 하는데 좀 미스테리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 목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선생님께서 이제 수행평가로 과제를 내주시겠죠. 근데 이제 좀 잘 나가는 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 수행평가 토론을 토론해봐! 수행평가 주제 있어! 가 아니라 굉장히 그 생계부에 기재할 그 정확한 어떤 내용들에 맞춰서 수행평가를 내주세요. 그 뒤에 예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주면 그 내용이 그냥 따로 도는 게 아니라 2016년도, 2017학년도의 인간과 사회는 다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가 1학기 핫 이슈가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이슈와 당연히 연관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막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알려면 제대로 이것이 팩트인가, 이슈가 정확하게 뭔가 그 NLL이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뭔가 팩트에 대한 그 리소스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테드를 볼 수도 있고요. 책을 볼 수도 있고요. 뉴스나 시사 잡지를 볼 수도 있고 뭔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는 너무 야트막한 지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서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간담회 끝나고 나면 예전에 막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필독서, 이제 독서 좋은 라인 좀 이렇게 좀 추천해 줄 만한 독서 라인 있냐고 하시는데 당연히 있죠. 그리고 뭐 인터넷 쳐보시면 너무너무 많죠. 책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의 우리 아이들의 생기부에 기재될 독서는요.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청소년 필독서 라인이 아니고요. 올해 우리 애가 사회 과목에서 과학 과목에서 했던 그 목차에서 수행평가를 A라는 주제를 했는데 그 A라는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려다 보니까 이 책을 읽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독서가 그래서 약간 따로 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독서는 있는데 수행평가 내용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래서 이거 되게 공부 잘하고 대학을 잘 보내려는 애들조차도 이런 실수를 매우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 써도 안 내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반드시 방향성을 얘기해야 돼요. 난 이걸 알았다. 그래서 같이 토의를 했다.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 에서 끝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청소년으로서 이 내용을 우리 학교에서, 학급에서 실제로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겠는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한 마지막에 방향성 부분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지 되는 게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2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고1에서 이게 다 기준이 됐으면 고2 때 1학년 때 얘가 이런 생기부를 했고, 수행평가를 했고, 독서를 읽었고, 거기에 대한 세특이 쓰여 있고, 얘가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구나. 사회학과에 가려는 것이. 이때부터 생각이 됐던 거구나.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어떤 학과에 가려는 것이. 그래서 2학년 때 필수 과목 외에도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요. 근데 되게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막 버거운 부분 좀 있으시죠? 조금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추우시면 조용히 손을 이렇게 드시면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도 2018년도 이슈? 독서도 저렇게 정리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 들으셨어요. 근데 조만간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생경한 소재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좀 더 진한 이 진회 색깔의 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율동아리하고 소논문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소논문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소논문 얘기가 너무 많고 생기부에서 이제 소논문 쓰지 못하게 하겠다, 자율동아리도 하지 말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질 것이다. 왜냐면은 이거잖아요. 정말 빈부격차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 부분은 학원 손을 너무 많이 타고 막 소논문 하나에 10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게 맞겠지, 저게 옳은 거야, 끝이 아니고요. 이 소논문은 그냥 발표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험 발표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실험 보고서?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실험 보고서, 과학에 대한 수행평가의 실험 보고서가 바로 이 소논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그 우리 학교에 이제 깔려있는, 우리 애들이 소속돼 있는 그 원래 있던 상설 동아리가 A 동아리, 무슨 동아리, 무슨 동아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아리 말고 애들끼리 어떤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스파성으로 하는 자율동아리인데, 자율동아리가 없어진다,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자율동아리를 상설동아리로 바꾸는 학교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적합성하고 연루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다고 언론 매체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없어지는구나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사실은 학생의 그 학과의 진로 진학을 하게 되는 그 필수적인 어떤 연계된 적합성을 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돼서 생기부에 세특으로 딱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몰라요. 일단 수행평가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내주시면은 선생님이 내주는 거 안에서만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2018년도 핫 이슈와 연관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독서는 또 독서대로 따로 놀아야 되는 약간 이렇게 이상한,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바쁘기만 한, 그것도 봉사하고 막 책 읽어야 되니까 책 읽고 막, 이게 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논술 선생님도 아니고요, 담임 선생님 당연히 아니고요, 엄마밖에 없어요. 제가 표정이 왜 그러세요? 왜 하필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는데 엄마라고 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우리 중학교의 수행평가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애들이 하고 있는 수행평가가 이런 부분까지를 건드리고 있는지 부분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수행평가의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고등부 간담회 때 보여드렸더니, 이건 예일여고의 간담회 때, 이제 간담회가 아니라 사회 1학년의 이제 통합사회 그 수행평가 지침서였어요.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주고, 요 가이드 안에서 수행평가를 제출해 라는 가이드 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니까 다른 학교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소재는 똑같았어요. 소재는 똑같았는데, 그래서 왜냐면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목차가 1학기 때 거의 똑같기 때문이죠. 주제는 2018년도 1학년 1학기 사회C 수행평가였고요. 전공 관련 주제별 조사 및 대표국가 소개하기입니다. 전공 관련 주제별 조사를 해요. 전공을 자기가 만약에 뭐 뷰티학과를 가겠다, 아니면 사회학과나 정치학과나 IT를 전공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주제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국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국가 따로 이게 전공 따로가 아니라 이걸 잘 이해해야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제목이라고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혹은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놨으니까. 제출 방법은 일단은 뭐 A4 용지 4장 초과 금지예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초과 금지고요. 글씨 크기 임의로 조절 금지. 그래서 각각의 홈페이지에 다 넣어놔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폼에다가 초과하면 안 되고 제출 날짜 어기면 0.5점씩 깎이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남자들 못 챙기기 때문에 엄마들이 반드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일단 전공 관련 주제를 선정한 이유 그리고 조사하는 국가를 선정한 이유 이것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분량이 아까 4페이지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4페이지가 그러니까 풀이겠네요. 근데 2분의 1페이지를 이 내용을 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주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평가라 그러면 통일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안 해요. 이제 2015 교육과정은 이렇게 전체적인 포괄적 주제를 주고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선정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대해서 조사해요.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큰 제너럴한 어떤 주제 안에서 구체적인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제를 이제 뭐 탐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와 리소스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믿을 만한 게 책 아니겠습니까? 책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죠. 이게 따로 독서를 독서라면 인문학적으로 넓어진 데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참고도서를 읽고 그건 1페이지 꼭 한 권을 읽기 생기부에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생기부 어디 기록되는 거예요? 사회과목 옆에 사회 독서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회 선생님께서 2권을 써주시는 거죠. 한 권. 수행평가 2개 할 테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4분의 3 쓰고요. 뒤에를 보면 이게 되게 기가 막히죠. 본인이 조사한 주제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제시해보기. 그러니까 알았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그 나라는 그렇더라.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또 본인이 조사한 주제를 청소년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기. 이게 바로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주제 선택한 이유 반 페이지, 그리고 이제 주제별 조사한 내용의 1페이지, 그리고 참고 도서가 무려 1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증빙 자료가 되겠죠. 그 책을 진짜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4분의 3페이지까지 해서 방향성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합치면 뭐가 됩니까? 사회과목의 교과 세층 내용이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감점 요인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좀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력물을 제출해요. 그리고 발표 수업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우수 발표자예요. 그러면 만점 15점 주겠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력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15점이 아니고요. 발표 수업에 참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다 내줘요. 1학년 전체한테 다 내줬는데 발표할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저요. 그리고 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산점을 받고 우수 발표자인 경우에는 또 가산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숙기 없어갖고 앞에 못 나왔지만 내용이 너무나 좋더라 이러면 이제 주겠다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러면 15점. 그런데 만약에 발표 수업만 했다. 우수 발표자는 아니다. 그러면 1점 깎이네요. 14점. 그리고 발표는 안 했어요. 출력문은 제출했지만 발표는 내 스타일 아니라서 안 했어요. 너무 나대는 것 같고 분위기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은 15점 만점에 13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발표가 중요한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지필고사가 별로 안 어려워요. 이제. 이게 수행평가가 변별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1점, 2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애가 자기 스타일이고 뭐고 간에 발표해야죠. 발표하는 그런 습관들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 보시면 발표 자료까지가 내주면 이제 사실은 14점까지 내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내용 보시면 이런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좀 중요한 게요. 일단 제출 날짜를 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성고등학교 애들 내신 하다 보니까 이 수행평가 첨삭을 해주는데 매우 웃긴 게 개념이 없어요. 언제까지야? 모르겠는데요. 내일 내도 된다던데. 고작 해봤자 0.5점 깎인다는데. 그래서 와 진짜 어떡하지 얘를? 0.5점이 나중에 배점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지침사항 자체를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꼼꼼하지 않은 남자애들은 대부분 좀 그런 편이고요. 여자애들도 사실 남자 같은 여자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께서 엄마한테 오늘 줄 거 있지, 안내문 이런 거 좀 챙겨주시는 습관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아까 그 페이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명지고등학교도 1학년에 똑같은 주제를 줬어요, 이번에.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전 세계 국가를 하나 정해서 소개하기 끝,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뭐 스페인에 가고 싶으면 여행담을 쓰듯이 여행 작가인 양 왜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25자가 없고요. 그리고 독서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보다 방향성에 대한 언급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일기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또 그럴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장에서 보여드린 예일여고의 수행평가의 내용은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게끔 연습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애들이 수행평가를 좀 열심히 했다는 가정을 할게요. 제가 고등학생 얘기들을 드리지만은 왜 그러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서부학군 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증산중, 연서중, 명지중, 충암중, 뭐, 이런 중학교들의 수행평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놓고 뭐 비교대제로 해서 얘기를 하면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좀 더 진화된 실전에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타 지역의 수행평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봐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아까 예일여고 수행평가가 저게 똑같이 있는데 명지 애들은 전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 안에서만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거죠. 지금 중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행평가는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단순하고 그다지 감점 요인이 없으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지금은 이렇게 지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가면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 이 시간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은 중학교들은 당연히 매우 많다라는 거, 그것이 전제로 해서 제가 자꾸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중1 때 그런 과정, 고1 때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는요, 2학년이 올라오면은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1 때부터 애들이 2학년 올라가면 이런 선택 과목들이 쭉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들이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모든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학교마다 다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개설하려면 그 과목을 수업하실 수 있는 교사분이 계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재원입니다. 예를 들어 충암고등학교에서 물리2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을 때 몇 명이나 듣겠냐는 거죠. 이 어려운 과목을 내신의 불이익을 껴안고서 몇 명이나 듣겠냐. 2명 듣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래서 특정 학교를 제목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동명여고에서는 사실 이과에서는 물리2 과목 같은 경우는 개설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재원 자체가 그렇게 몰리지 않고 이과의 인원이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실 때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학교마다의 그 어떤 개설 과목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학교마다 그걸 발표를 아직은 한 상태가 아니에요. 머리가 좀 아프실 내용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애가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전공 과목이라든가 선택 과목들이 다 열리지가 않았어요. 우리 학교 인프라 때문에, 교사 인프라, 학생들 인프라 때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불이익 때문에 못 간다. 그건 좀 너무 루저 마인드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렇게 구현해내면 사실은 오히려 더 그 유니크한 그런 상태의 어떤 생기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점 학교를 알아보시고 그 거점 학교 수업들을 듣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서부학군에서 지금 거점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숭실고, 선정고, 신도고, 인창고, 예일여고, 인창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각 과목별 거점 학교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시겠지만, 그렇죠, 인창고등학교에서는 예전부터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의 그 거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인창고에서 토요일 오전에 거점 수업을 해요. 그래서 과학, 뭐 물리1, 물리2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은 예일여고 애들도 가서 수업을 듣고요. 또 경복고 애들도 가서 수업을 듣고요.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신청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8월 정도에 학교에 공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청을 하고 뭐 지원서를 내고, 그래서 이제 채택이 되면은 진행을 하고요. 근데 문과는 거의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강 넘어 막 그 서부학군 아니라 다른 학군까지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재작년에 예일여고 문과에서 서울대를 간 친구, 언어학부를 갔는데 그 친구도 거점 수업을 건대부고까지 가서 들었더라고요. 언어학, 불어인가 뭐 독일어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업들의 어떤 좀 더 심화된, 우리 학교에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고 싶고 호기심과 심화 수업을 듣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진행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수행평가 때 그 통일 얘기를 딱 드리니까 이제 필이 팍 오시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인간사회라든가 이런 어떤 목차들을 배우고 있을 때에 사실은 2018년도의 이슈와 연결을 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이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이제 고등부 애들은 질문을 매우 많이 하는데, 수행평가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야 된다. 큰 테두리 안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인권에 대해서 정하라고 하니까 예일여고 1학년 학생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를, 18세 이상에게 투표권, 선거권을 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주제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 기특하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물 다 빠진 거고요. 그 여러 해 동안 굉장히 좀 식상하게 다루어왔던, 이미 퍼즐대로 퍼진 그런 어떤 소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는, 이 수행평가는 대성고등학교 1학년 전체가 했던 수행평가 주제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한 것보단 낫겠지만은 사실은 너무 뭐랄까 좀 나만의 스토리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 2016년도에도 할 수 있고 15년도에도 할 수 있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미투 운동이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고, 그리고 2015 교육개정안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또 과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수학과라든가 이런 또 지원을 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 라돈 침대가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학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약학과라든가 뭐 물리학과라든가 화학과라든가 다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또 사회학과는 뭐 최저임금, 그리고 뭐 BTS 방탄 오빠들 이제 빌보드 차트 1위 했는데, 문화예술 쪽, 사회, 인문 쪽, 언어, 걔네들이 막 진짜 우리가 옛날에 막 팝송 뜻도 모르고 따라 부르듯이 한국말 가사들을 그냥 백인들이 그렇게 따라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언어의 힘, 문화예술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부모님들께서 이거를 다 연결을 시켜주시기가 어렵다는 걸 저도 알아요. 만약에 제가 이쪽에 일을 하지 않고 제가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다 어떻게 감당을 하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드실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가실 때 뭔가를 딱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 어머니 아시겠지만은 학생들하고 고등부 또 중등부, 특히 고등부 학생들은 수요일마다 지금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우선순위가 좀 있어서 수요 상담회 뭐 이런 이름을 걸어갖고 1대1로 혹은 2대1로 학부모님과 아이와 이제 저희 이제 컨설턴트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만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떤 이만큼 뭐 보따리 안에 120개를 넣어갖고 와서 골라봐, 이게 아니고요. 얘가 1학기 때 어떤 수행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어느 학과를 가려고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자율동아리 뭐 하고 있는 건데? 주제가 뭔데? 그래? 그러면 너 지금 서부학군에서 사회적 기업이 지금 56개가 있고, 이주학원 증산 캠퍼스 밑에는 구딜스토어라는 효성그룹에서 하고 있는 그 사회적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우들이라든가 탈북민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물품들은 다 기부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과 내 전공하고의 연관성을 찾아서 우리 학교 이야기를 만들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가려는 애인데 숭실고등학교였어요. 근데 자기네 그 고등학교에는 경제 과목 자체가 없고 실제로 경제 관련 동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실고 너무 후졌어. 그래서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축제도 있고 동아리가 뭐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축제는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때 공유 경제를 실현해서 네가 부스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게 자율 활동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담임 종합 의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진로 활동에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이 없지만은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생기부 2번 항목에도 연루가 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는 명지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 얘기인데요. 명지고등학교도 그렇고 충암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명지는 전문대, 대학교까지 있지 않습니까? 명지재단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문과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명지 문화를 소개하는 걸 영어로 안내문을 한번 만들어보자, 친구들하고. 그래서 요거를 영어 책을 만들자
라고 하는 얘기들을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명지고등학교에만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이거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만들어준 게 한 이 120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무슨 신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하고의 현장에서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저거 왜 필요한가요? 뭐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말이죠. 옛날처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세요. 옛날처럼 그냥 시험 한번 빡 봐갖고 아주 그렇게 가는 게 속 편해 죽겠어. 지금 뭐 이렇게 막, 아유,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교육부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공평한가에 대한 생각도 하죠. 근데 뭐, 그런 생각은 깊이 안 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바뀐 상태에서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거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국대학교의 그 KU 자기 추천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 두 가지 전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같은 학교, 같은 학과라 하더라도 한 가지 전형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름이 약간 미세하게 다른 두 가지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고 있고, 또 논술도 따로 뽑고 교과로도 따로 뽑고 뭐 정시로도 따로 뽑고요. 이렇게 굉장히 쪼개가지고 3명은 요렇게, 10명은 요렇게, 5명은 요렇게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건국대학교를 좀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왜 건대가 기준이냐면 건국대랑 동국대를 딱 스타트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 거기를 꼬린 지점으로 보시든가.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뽑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부터의 모든 전반적 이해를 두루두루 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학교장이 추천하니까 당연히 공부 겁나 잘하는 애들이 주로 여기죠. 학교장이 추천할 정도면. 그래서 두 전형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서울 캠퍼스 맞습니다. 근데 내신의 점수가 좀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문과대학의 문화 콘텐츠 학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추천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의 평균이 내신이 3.5등급이에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내신을 토탈했을 때 3학년 1학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를 했더니 앞에 3자다. 인성을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앞에 3이면 인성을 거의 못 가요, 사실은. 근데 여기가 3.5가 평균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간 놈도 있잖아요. 뭐 추합해서 문 닫고 들어간 애는 4.9등급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명지 충암에서 4.9는 못 들어갑니다. 아마도 특목고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런데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의 평균 등급은 무려 1.7등급 정도가 돼야 KU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을 할 수 있고, 최저는 1.9등급,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5에서 1.7이라는 거는 같은 학교에 같은 아이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건데, 당연히 내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수로 뭔가 지를 수 있는 자기 개인기가 있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나만의 스토리입니다. 나만의 스토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나만의 스토리까지 없어요, 애가. 근데 공부는 겁나 열심히 하고 아주 성실. 그러니까 약간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교권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사실 스카이 가기 좀 어렵잖아요. 지방이 어디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주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런 대학들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는 아까 앞장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2018년도 핫 이슈가 들어가야 되고요. 독서도 거기에 맞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전공적화성과의 연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애가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와주셔야 되는 역할들이 부모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런 식으로 입시가 가고 있고요. 이거 갑자기 바뀐 거 아니고 계속 저렇게 되고 있잖아요. 더 심화되고 있고 더 스페시픽하게 되고 더 구체화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아주 그냥 확 이걸 제대로 딱 전국을 찌르는 엄마들의 애들이 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애가 나처럼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돼서 뭘 해야지, 3학년 되면 뭘 할래나 이러면서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메커니즘이 뭔지를 빨리 파악하시고 캐치하실수록 애들이 정신 차릴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목표에 대한 어떤 그 동기부여도 굉장히 정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맨날 간담회를 하고 맨날 애들하고 상담을 하고 수업을 하지만 저희 아이가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서야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질 못해요, 애들이. 근데 이게 하나 딱 제대로 될 때 들어가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갖고 막 1.7까지 올리고 1.2까지 올렸는데 자기만의 스토리 없으면은 그걸로 갈 수 있는 대학에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1.7이면은 스카이 가야죠, 사실.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너무 아까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 중등부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름 학기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페이지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가 오리지널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나만의 생각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쓰고 유창하게 표현하기라는 굉장히 좀 너무나 문과스러운 그런 표현들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8월부터 커리큘럼이 좀 바뀝니다. 좀 많이 바뀌고요. 준비 기간이 좀 있었고, 일단은 가장 피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느끼시는 거는 레벨이 좀 높은 반 아이들은 주 3일이 아니라 주 2일 반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VJ 일반반 같은 경우는 주 이틀 갖고 안 되고 뭐 더블러도 지금 시원찮을 판이니까 주 3일 반으로 계속 고수를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J탑반이라든가 탑반 학생들, 그리고 이제 VJ6라든가 좀 높은 레벨의 학생들은 월수금이었던 아이들은 월금만, 그리고 화목은 여전히 이제 화목 똑같이 하고요. 시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높은 레벨일수록 아까 첫 페이지 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해요. 영어라는 과목이 입시 영어, 특히 이제 수능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영어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어휘라든가 구문이라든가 문법 같은 것들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고2가 됐는데도 사실 수능을 위해서 막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근데 영어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도 다니고 사탐도 해야 되고 수학도 계속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독서도 챙기고 수행평가 제때제때 잘 챙기고 뭐 동아리도 하고 연루성도 찾고 이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은 사실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서 고1까지의 마무리에 대한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상적으로 시간표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월금과 화목반으로 바뀌는 클래스들이 일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머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라이팅이에요. 글을 쓰는 것. 그러니까 영어에서 지금 수행평가는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어떤 주제를 주고 영어로 이제 가이드를 줍니다. 뭐 13문장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에세이를 쓰라고 하죠. 근데 에세이를 쓰라고 하면은 애들이 얼마나 못 쓰는지 깜짝을 놀래요, 진짜. 특히 중등부 때부터 좀 학원을 많이 다녔던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걸 써본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 맨날 시키기도 하고 방학 때 여러 권 쓰라고 하고, 특히 탑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5번씩 이상 에세이를 계속해서 쓰고 첨삭을 받고 책으로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 패턴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상태인데, 고등학교 때 처음 글을 써본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시작을 해요. 헬로 막 이렇게 시작하고 앉았고, 이게 논설문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그래머와 라이팅이 합산된 커리큘럼으로 라이팅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되는 단문 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된 글들을 막 쓸 수는 없고요. 단문 쓰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리딩과 리스닝 그리고 스피킹까지 2015 교육개정안에 맞춰서 저희도 커리큘럼을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뭐 하느냐? 일단은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가려운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어와 사실은 구문 문법이 제일 취약하죠. 그 부분이 중학교 과정에서 딱 해결이 돼야지 되는 미션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계속 발목 잡고 영어가 실내 좋네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았고, 시험 기간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뭔가 결과물은 안 나오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 클리닉이 계속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담당 전담 조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요. 새 학기부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강사분들하고 유료화해서 이렇게 특정 학생들이 대상이 되면은 4회 클리닉, 8회 클리닉해서 1대1로 3대1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까지 막 특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려울 때 빨리 긁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것이죠. 문법 클리닉은 지금 현재 진행했던 내용들이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게 이제 드림팀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육은 좀 너무 건방진 얘기고 어머님들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부 조갑 전형에 대한 이해,
독서가 어떻게 연루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수행평가를 쌩까면 안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중등부 김지현 실장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팀별로 이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3번째 팀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진로를 정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 아직 뭐 특목고 갈지 자사고 갈지 이런 거 안 정하셨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붙을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아니고요. 일단 준비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한 애들하고 안 한 애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애가 뭐 아유 가도 문제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보내란 말씀이 아니에요. 보내란 말씀이 아니라 그 준비 과정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알아보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뭐 1박 2일 캠프도 보내실 필요가 있고, 교육도 시키실 필요가 있고, 독서 활동도 연루성을 자꾸 찾을 필요가 있고, 생기부도 중학생이지만 특목고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리면은 제출하셔서 리뷰도 한번 받고, 이거를 하나랑 안 한 애랑은 너무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중학교 때 반드시 거치셔야 될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대학이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사실 학교에서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학원에서 거의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드림팀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인재상에 대한 훈련들을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림팀에서 했던 전반적 과정들을 좀 보고 계세요. 수행평가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내용이고요.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로 아이들이 3기까지 일단 수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8월부터 이제 영어 토론, 스피킹 수업들이 좀 강화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문법, 독해, 듣기였다 그러면 문법은 문법 라이팅, 독해는 독해입니다. 독해는 원래 그 빡센 독해를 계속 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애들이. 쉬운 거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듣기랑 말하기 위주로 하잖아요. 시험을 못 봐요. 시험을 보면 다 박살이 나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독해랑 단어 관리, 그리고 문법에 대한 오르거나이징, 이거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그 색깔은 계속 가져갈 건데, 듣기 부분을 듣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스피킹 리스닝으로 전환을 시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단계별로는 그 스피킹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좀 어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경시대회, 또 영어의 수행평가, 영어 경시대회에 수상을 해서 세특에 그게 기재가 되고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게 저희의 목적이다 보니까 영어 연극, 글쓰기, 주제발표, 테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어떤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좀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어떤 교재를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리스닝 스피킹 교재는 영자 신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 수준보다 조금 낮은 교재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틴타임즈가 아니더라도 틴타임즈는 이제 중고생들을 위한 건데 되게 어려워요. 고등학생들 1학년 정도 수준이 돼요. 근데 그냥 읽히긴 읽히거든요. 만약에 독해 교재라고 한다 그러면은 틴타임즈로 꽂아야 되는데 이게 스피킹하고 리스닝에 대한 교재이기 때문에 주니어 타임즈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게 좀 쉬워야 바로바로 듣고 바로바로 말하고 발표하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독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서도 만약에 애가 이제 뭐 생명공학과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필독서 라인에 보니까 이기적 유전자가 맨날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혹시 집에 있으세요? 혹은 서점에서 혹시 보셨나요? 저는 하도 이기적 유전자에서 책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완전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인데 안 읽혀요. 5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걸 중고생 이게 필독서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기적 유전자 주니어 편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초등학생 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막 책 읽기가 무슨 의무감이 돼갖고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도 아닌데 애들이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게 하려면은 초등학생 버전으로 먼저 간단하게 읽게 하고 갈아타게 한다던가, 아니면 초등학생 버전을 읽게 하고 서플리먼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틴타임즈가 아니라 주니어 타임즈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딩 게이트는 얼마 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한 영어 독서 온라인 컨텐츠가 되고요.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잠깐 멈췄는데요.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복구가 돼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권 이렇게 필수적인 독서들을 읽고 퀴즈를 맞추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온라인 컨텐츠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물 선정 도서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내용들하고 같이 연루가 좀 되는 것이죠. 좀 추우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아까 제가 그 예일여고 그 사회 과목의 수행평가 목차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저 고등부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면 막 사진 찍고 난리 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 이럴 줄 몰랐다.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그 간담회 끝에 이제 다른 타 학교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게, 그럼 저거 예일여고 거지만 주제가 비슷하니까 우리의 수행평가를 할 때도 저런 식으로 끌어다 쓰라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yes, why not? 왜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수행평가는 각 고등학교에서 다르게 내줄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혜택에 쓰는 내용들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대학에서 보는 내용들은. 그래서 주제를 선택한 이유 25자 플러스예요. 25자 플러스. 그리고 탐구 방법은 100자. 그리고 자신의 의견은 25자. 토론 과정은 50자. 방향성도 50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탈해서 300자. 한 과목당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과목을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같이 연동해서 배우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학기 때는 150자 정도를 쓰는 거죠. 그리고 2학기 때 150자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쓰는 과정들을 학교에서 당연히 교과목의 담당 선생님이 써주시는 게 맞는데 선생님께서 다 모르시잖아요, 이 내용을. 그리고 수행평가를 아까처럼 그렇게 다 멋들어지게 그렇게 내주시지 않기 때문에 애들은 무슨 수행평가를 받거나 발표 소논문이 아니라 그 탐구보고서 같은 걸 할 때는 요런 요인들이 안 보이는 선 안에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글자 수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좀 돼서 포지션을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독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독서가 동동 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아까 진한 회색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소논문하고 자율동아리였는데 소논문은 탐구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율동아리는 현재는 지금 있으니까 일단은 자율동아리에서 진행한 주제과정도 여기에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중에 자소서 1번의 연루성까지도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나게 생기부 종합 이렇게 해갖고 막 생기부 만들고 첨삭받고 독서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 나중에 자소서 1번, 2번, 3번에 뭐 들어갈지를 만드는 과정인 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예요. 나중에 컨설팅 받으실 때 고등학교 때 가서는 생기부를 가져오세요라고 얘기해요. 컨설팅 업체에서.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필수 아이템이죠. 그래서 갖다 주면 생기부를 넘기면서 그 컨설팅 하시는 분이 형광펜으로 혹은 빨간펜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겨요. 1, 이것도 1, 이거는 2, 이거는 3. 뭐 하는 거냐면 자소서 1번 항목에 쓸 컨텐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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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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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을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의 생기부를 보면 2번에 들어갈 게 너무 허접하거나 1번에 들어갈 게 좀 너무 부실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3번이 너무 어필이 안 됐다거나.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자소서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딱 붙여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1번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1번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무슨 늘 말씀드리지만은 학습 플래너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학원 다녔다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했던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소서 2번은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됐을 때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의미 있었던 고등학교 때의 활동 3가지를 쓰시오예요. 그게 자율활동도 될 수 있고 수행평가의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학교 축제에서 어떤 부스를 참여했다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재미있게 놀았다 학교를 열심히 다녔다가 아니라 그 학과에 왜 지원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연루성 3가지예요.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물리학과 지원했어? 그거에 관련된 활동을 고딩 때 너 뭐 했어? 이거예요. 그 부분이고 3번은 인성배려 부분이죠. 이거는 담임 종합의견에 많이 나와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중고간이 지금 다 있는 학원이잖아요. 그리고 초중하고 고등간이 지금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져 있고 굉장히 조금 그 강사진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연계선상에서는 매우 같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학원인데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대입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입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 항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냥 옆집 애가 무슨 캠프를 간대 좋아 보여가 아니라 우리 애가 저 캠프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왜? 저 경험이 나중에 어떤 식의 가치가 있을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본 역량을 만드는 거는 기본적인 역량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국영수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너무 못해요. 진짜 국어를 좀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생기부 쓰는 것도 남자애들은 너무 못 써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써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너무 못 쓰고 뭐 수행평가 이런 거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근데 너무 그렇게 냅두게 되면은 진짜 딱 그 수준에서 멈추는 생기부가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들은 초등, 중등 과정에서 너무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기본 역량 중에 영어 과목은 당연히 문법이죠. 그리고 듣기 과정이 대단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듣기를 고등학교 때 가서 막 17문제 중에서 6개 틀리고 안 잡고 4개 틀리고 있으면 진짜 노답입니다. 그걸 언제 해요, 이거를. 그리고 영작과 독해까지가 이제 필수 항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연루가 되었을 때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요청을 드리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방학 특강 내용이라서요. 방학특강 이번에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들만 좀 깔아서 저희 중등부 총괄 저희 최희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조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최희재 부장입니다. 네. 저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중2 아이들이 1학년이 됐을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또 관리하면서 2학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뭘까? 첫 번째 특강은 그에 연루가 된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리딩 게이트라는 영어 도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께서 집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는 걸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빠져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의견을 부합해서 말하기, 표현하기, 쓰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리딩 게이트에서는 그냥 영어 도서를 읽고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까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알고 있지만 영어를 읽으라, 뭐 도서를 읽으라 이거 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수행평가가 2015년 교육 개정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추가가 되냐면 생각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표현이 어디에서 자극이 와야 되냐면 영어 도서거든요. 본인이 읽은 책에서 주인공이 겪은 것 또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 그거를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책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상했어 또는 재밌었어.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이상했는지 왜 재밌었는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같이 연습하는 특강이 지금 2018년 여름 특강 그 딥 리딩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단순히 영어 도서를 읽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부합하고 토론을 해서 결국은 그거에 관련된 결과물이 나는 거죠. 작게는 생기부에 들어가는 이제 뭐 세부 능력이 될 수 있겠지만 크게는 본인의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영어 도서를 읽고 요약을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된 거니까 보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본인의 영어 도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진행을 하는 거냐면 월요일과 금요일 날 8시 20분에서 9시 10분 50분간 진행을 하고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냐면 어머님들도 영화 보시고 책 읽을 때 느끼시겠지만 2시간, 3시간 책 읽고 영화 보는 거 집중 솔직히 안 되잖아요. 학생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50분, 금요일날 50분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는 거고요. 일주일 단위로 각각의 어떤 토론을 할 것인지 아이들끼리 정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활기록부 독서활동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각각 정해진 폼이 있습니다. 그 폼 양식대로 맞춰서 쓸 거고요. 추가적으로 영어 교과 세부 능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학부모님과 학생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걱정되는 부분은 앞에서 언급됐듯이 쓰기예요.
할 때 라이팅이 너무 안 돼요. 문법은 알아요. 그리고 막상 내신을 보면 서술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개념을 배웠고 학원을 오래 다니면서 그거를 반복은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영작을 하는 거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습이 필요한 건데 사실 연습이 학교 시험, 내신 시험에서만 연습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계속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강을 마련한 것은 3학년, 이제는 3학년을 준비할 때거든요. 3학년 내신 문법을 하는데 그냥 문법을 단순하게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풀고 이게 아니라 플러스 예시를 본인이 적어보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왜 이런 문법으로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본인이 보는 거하고요. 읽은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암기해서 발표하는 거랑 세 가지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문법을 단순히 배우는 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숙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들은 다 이제 2018년도 문법, 교육 개정, 시사 문제에 연계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쓰는 거고요. 물론 에세이로 쓰는 거 너무 어렵죠. 처음부터 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단문부터 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게 가능하게 만들어져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저는 몇 년 동안 중등부를 하면서 느낀 게, 얘는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문법도 라이팅도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라고 느꼈던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고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계속 무언가 쓰기, 오답 노트, 단어 이런 걸 암기를 하다 보니까 한계이다 보다를 뛰어넘어서 본인의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제 밑에 있는 하 레벨이 VJ3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VJ3도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실력이. 그래서 특강이라던가 또는 부수적인 교재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들어온 학생이 나갈 때는 3학년 탑반으로 해서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 학원에서 걔를 잘 키웠다기보다 그 학생을 잘 키웠다기보다 그 학생이 알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생들한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딥 라이팅 수업이 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간단하게 수업이 당연히 있고 과제 있고 리뷰 테스트를 볼 거고요. 보면 알겠지만 오럴 테스트, 암기가 들어갑니다. 문장을 암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문장을 세뇌를 하고 본인이 정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럴 테스트와 객관식 문제가 같이 염두에 둡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진행을 할 거고요. 횟수는 6회로 진행을 할 거예요. 대상은 고 레벨입니다. 그러면서 VJ5에서 J탑까지인데 VJ3, 4 학생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저희 상시적으로 문법 클리닉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 클리닉에서 그 학생들에 맞춰서 여기는 좀 고레벨 학생들에 맞춰서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 사실 학생들한테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규 과정은 한 명 한 명한테 사실은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특강은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특강을 여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레벨 아이들은 그러니까 VJ3, VJ4 같이 아직 기초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또는 해야만 한다라는 학생들은 수요일 날 진행하는 문법 클리닉 기초보다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글을 만들고 발표하고 문장을 정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 애는 객관식은 너무 잘하는데 서술형에서 항상 오류가 나고 실수를 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딥 라이팅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간담회 일정이고요. 혹시라도 이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좀 우리 아이에 맞춘 그런 이제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그러면 8월 달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수요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으신 내용인데 사실 우리 학생한테 맞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학생은 특히나 이 부분이 약한데 이걸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요? 지금 교육 흐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학생이랑 같이 들으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듣는 거랑 학생이랑 같이 가서 듣는 거랑 다르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선생님, 제 말은 안 들어요. 선생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지금 중1, 중2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소리예요. 선생님, 같은 얘기라도 제 말은 안 들어요. 선생님이 1대1로 상담 좀 부탁드려요.
거든요. 근데 그 같은 얘기를 어머님과 학생과 또 대표님이 그 자리에서 듣는다고 하면 확실히 우리 학생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모시지는 못하고 이렇게 선착순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간담회 내용 집에서 한번 다 훑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